이제 10시가 되면 짠! 이렇게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애플 신제품이 와장창 나오는 바람에 주말을 반납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쪼케이 민성입니다. 이번에 애플워치 10이 새로 나왔잖아요. 애플워치 10이 전작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리뷰를 해봐야겠다, 리뷰하는 영상을 찍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애플워치 9이나 애플워치 10이나 막 그렇게 어마무시한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고, 물론 역대 가장 얇고 역대 가장 가벼운 애플워치인 건 맞지만 기능적으로 전작과 엄청 달라지고 이런 건 아니고,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워치 OS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 해줘도 웬만한 애플워치에서는 다 쓸 수 있는 기능이니까 애플워치 10이라는 새로 나온 제품 자체보다는 워치 OS 11을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번에 새로 나온 애플워치 OS를 베타 버전부터 업데이트해서 쓰고 있어서 이 워치 OS 11을 쓴 지 꽤 됐는데, 애플워치 업데이트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이번에 애플워치 10이 새로 나왔으니까 전작과 어떤 게 바뀌었는지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말하면 막 애플워치 10에서만 되는 기능이 물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구매할 수 있는 웬만한 기존 애플워치에서도 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기능이라서 애플워치 10 자체에 이렇다 할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애플워치 9이랑 애플워치 10을 딱 비교해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사이즈예요. 애플워치 10은 애플워치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얇은 애플워치라고 해요. 애플워치 9은 45mm가 가장 큰 사이즈였는데 애플워치 10은 46mm가 가장 큰 사이즈거든요. 딱 봐도 이 애플워치 10이 조금 더 크기가 커졌죠. 여성분들은 대부분 작은 사이즈를 더 많이 쓰시는데 전 무조건 큰 화면을 선호해서 큰 사이즈 쓰거든요. 그래서 46mm가 저에겐 되게 시원시원하고, 이게 커져봤자 얼마나 커졌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화면에서도 보이겠지만 실제로 보면 확실히 애플워치 10 화면이 조금 더 커진 게 눈에 띄어요. 그리고 사실 두께도 얇아졌다고 했는데 애플워치 자체가 기존에도 그렇게 막 두껍진 않았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두께의 차이를 느끼시나요? 티타늄 모델은 거의 10g 가까이 가벼워졌고, 알루미늄 모델은 한 2g 정도 차이가 나는데 손목에 올렸을 때는 막 그렇게 어마무시한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래도 밝기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서는 카메라가 그걸 잘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실제로 보면 애플워치 10의 밝기가 훨씬 밝아요. 지금 똑같은 화면에 똑같은 설정인데도 이렇게 비스듬히 봤을 때 최대 40% 더 밝아졌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싶었는데, 비스듬한 각도에서 시계를 본다고 했을 때 확실히 애플워치 10이 훨씬 더 선명하고 디스플레이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애플워치 10 더 얇아지고 더 커지고 더 가벼워진 걸 알겠지만, 그런 것보다 이 화면 밝기에서 오는 이 뚜렷함? 이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스트랩 호환이 되는지도 궁금하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가죽 스트랩 제가 만들어서 지금 제가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작의 애플워치 스트랩이랑 이번에 새로 나온 애플워치 10 스트랩 호환이 되는지 궁금했는데 지금 완벽하게 호환이 됩니다. 스트랩을 착용하는 버클 사이즈 자체는 동일한 것 같아요. 애플워치 9은 블루 컬러고 애플워치 10은 이번에 새로 나온 제트 블랙이거든요. 애플워치 9은 살짝 무광 느낌이 더 가깝고 애플워치 10의 제트 블랙은 유광에 가까운데, 처음에는 사실 저도 애플워치 10의 새로 나온 제트 블랙 컬러를 엄청 기대했거든요. 왜냐면 애플이 신제품 발표 때 제트 블랙이라는 새로운 컬러를 엄청 강조하기도 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게 실물로 보면 전작인 애플워치 9의 이 블루 컬러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정말 자세히 봐야 이게 좀 더 파란색이고 이게 좀 더 검은색이구나 느낄 정도? 그리고 손목에 착용하다 보면 사실 이 컬러 자체를 그렇게 엄청 중요시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애플워치 10 우선 말씀드리자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워치 페이스예요. 애플워치 시리즈는 새로 나올 때마다 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기도 하지만 항상 새로운 워치 페이스를 출시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실시간으로 초 단위마다 이렇게 차오르는 거 보이세요? 이제 10시가 되면 짠! 이렇게 22, 숫자 22만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워치페이스 디자인도 진짜 잘했다 싶었어요. 이렇게 꾹 눌러서 색깔 바꿀 수도 있고요. 어떤 색깔이든 다 배색이 너무 예뻐서. 그리고 이게 애플워치 10 자체가 화면도 막 밝다 보니까 이런 좀 튀는 색깔로 했을 때 멀리서 봐도 내 손목이 좀 휘황찬란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튀는 걸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 내향형 직장인 분들은 이 블랙이랑 실버 조합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확실히 눈에 덜 띄죠? 워치OS 11을 업데이트하고 나서는 이 스마트 스택 기능이 엄청 똑똑해졌어요. 스마트 스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폰의 위젯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운동량, 세계 시간, 날씨, 음악 이런 다양한 위젯들을 애플워치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한층 더 똑똑해진 게, 만약에 좀 있으면 비가 오잖아요? 그럼 이 날씨 앱을 자동으로 얘가 가장 먼저 맨 위에 상단에 띄워줘요.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운동 위젯을 가장 먼저 상단에 띄워주고,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 스마트 스택 자체의 활용성이 엄청 좋다라는 걸 느낀 게, 지금처럼 제가 듣고 있는 음악, 활동량, 날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엄청 위젯이 다양해요. 내가 원하는 위젯을 추가할 수도 있는데, 워터라마 이 앱을 저도 오늘 처음 다운받아봤는데
있는데 내가 오늘 물을 몇 미리 마셨는지 몇 번 마셨는지 체크한다든지 내가 자주 쓰는 앱들은 이렇게 스마트 스택에 관리해 놓으면 확실히 그때그때 접근하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특히 저는 달력 앱을 진짜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달력. 저 참고로 내일 아이유 콘서트 갑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앱이 있는데 활력징후라는 앱이에요. 이건 저도 아직 써본 지 얼마 안 돼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나서 쓸 수 있는데 요즘 다들 삶의 질 중에 중요한 요소로 수면, 내가 얼마나 잠을 잘 자는지, 숙면을 하는지, 수면 건강에 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처음으로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잠을 잡았는데 얘가 생각보다 정말 디테일하게 내 수면 데이터를 기록해줘서 좋더라고요. 기존에도 애플워치가 내 수면 데이터를 측정해줄 수 있긴 했지만 이 활력징후, 영어로는 바이탈스라고 하더라고요. 이 활력징후라는 앱을 통해서 좀 더 세세하게 내 수면 데이터를 관리하고 얼마나 잘 잤는지, 내 건강 상태는 어땠는지 이런 다양한 디테일한 수면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궁금해서 오늘 밤에 이거 끼고 한번 잡아야겠어. 해녀분들이거나 아니면 좀 저희 아버지처럼 낚시 많이 하시는 분들, 아니면 워터 스포츠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썰물, 뭐 밀물 이런 데이터들을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하와이 다녀왔는데 와이키키 해변에 썰물, 밀물의 이런 온도와 높낮이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데 전 솔직히 절대 안 쓸 것 같은 앱이긴 합니다. 수심 앱도 새로 생겼는데 수심은 말 그대로 내가 지금 물에 있다면 내가 지금 있는 수영장, 이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맨 위에는 지금 현재 시간이 표시돼 있고 그 밑에는 내가 몇 미터 깊이의 물에 있는지 수심을 체크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몇 초 동안 있었는지, 그리고 이 물의 온도는 몇 도인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진짜 잘 만들었어. 근데 전 솔직히 평소에도 수영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가지고 이 앱도 역시나 안 쓸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번역도 가능해요. 솔직히 아이폰에서도 번역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애플워치에서 번역 얼마나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시니까 No, you can't send a text message for $300. 영어를 바로 듣고 얘가 한글로 번역을 해주기도 하고 한글 발음도 이렇게 영어식으로 적어줘요. 문자, 메시지 뭐 이런 식으로. 외국어를 많이 쓰시는 분들 아니면 여행 많이 가시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 같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애플워치는 많은 분들이 이 운동 측정을 하려고 쓰실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직장인이 되고 나서 건강을 챙겨야겠다 싶어서 요즘 운동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애플워치를 깔면 생기는 이 피트니스 앱 있죠. 이 피트니스 앱에도 변화가 꽤 있습니다. 일단 이 UI 자체가 바뀌었어요. 활동 링, 걸음수, 뭐 얼마나 걸었는지 이런 카테고리별로 볼 수 있게 바뀌었고 활동 링의 목표를 일별로 변경할 수 있어요. 나는 하루 동안 400칼로리를 소모하는 게 목표야라고 하면 월화수목금토일 다 일괄로 400칼로리가 목표로 설정됐었는데 이제는 여기 상단에 일정을 눌러서 월요일에는 400칼로리, 화요일은 맨날 회의가 있는 날이니까 뭐 200칼로리, 주말은 하루 종일 잠만 자는 날이니까 100칼로리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움직이기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꼭 이 피트니스 앱뿐만 아니라 이 애플워치 자체에서도 바꿀 수 있는 기능이고요. 링 일시정지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이번 주에 비가 와서 발목을 접질렀어. 그러면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운동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한 달 동안 해외 장기 출장을 가게 생겼어.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움직였는지 활동량을 체크하는 이 움직이기 링을 특정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오늘 하루, 월요일까지, 10월까지 아니면 사용자 화 눌러서 정확히 몇 월 며칠까지 움직이기 링 측정을 멈출 건지 정할 수 있어요. 전 직장인이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뭐 이런 활동량에 관련한 변화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워치로 운동을 하면 이런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운동이 끝나고 나서 이 운동 강도를 체크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1시간 동안 내가 달렸다, 운동을 했다 하면 오늘 운동 강도가 어땠는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동 강도 솔직히 좀 쉬웠다, 아니면 너무 빡셌다, 힘들었다. 사실 이거 측정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냥 그래도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내 운동 데이터를 체크할 수 있다. 그리고 애플워치에서 캘린더 앱에는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애플워치에서 이 달력 앱을 볼 때의 디자인을 너무 좋아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별로 이렇게 넘기면서도 볼 수 있어요. 우측 하단에 점 3개를 눌러서 목록 보기로 하면 이렇게 일별로 나의 일정을 쭉 나열해서 볼 수도 있고 주별로 보기 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 디자인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너무 귀여운 그래프로 표시가 됩니다. 디테일하게 이날 몇 시에 뭘 하고까지는 이 상태에선 볼 수 없지만 이렇게 주별로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실용도는 많이 낮을 수 있지만 이렇게 주간으로 내 일정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월별로도 볼 수 있는데 월별로는 솔직히 세밀한 그날그날의 일정을 못 보기 때문에 거의 달력에 가까운 수준이긴 합니다. 오늘 이렇게 애플워치 OS 11 업데이트하면 어떤 기능이 가장 많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직장인인 저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번 애플워치 10 구매하실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애플워치 10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주위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뭐 애플워치 10, 애플워치 9도 다 좋지만 애플워치 SE로도 웬만한 기능은 충분히 다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이쪽이 민상이었습니다.